피부과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뭘 발라도 피부가 따갑고 뒤집어지는 분들 공통점이 좋다는 제품을 다 써봐도 소용이 없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사실 원장님이 진료 보실 때 옆에서 들어봐도 어떤 걸 더 바르려는 것보다 어떤 걸 안 발라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잘 뒤집어지고 예민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장벽이 손상된 상태라 지금 쓰고 있는 제품 중 일부를 빼는 것이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더 좋다고 하셨는데요. 또 실제로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다음에 오셨을 때 빨리 회복된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근무하면서 알게 된 원장님 말씀과 다른 피부과 원장님들 모두가 일관적으로 처방하시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최소한의 기초 케어 방법과 피부 타입별로 어떤 보습제가 잘 맞는지 관리하면서 알게 된 제품을 추천드릴 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피부 장벽이 약해진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잘 뒤집어지고 예민한 피부일수록 제품 사용하실 때도 나에게 맞는 성분을 선택하셔야 부작용이 생기지 않아요. 요즘은 화장품에 대한 정보가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부작용 사례도 많고 그렇다고 남들이 좋다는 것을 일일이 다 써볼 수도 없는데요. 잘 뒤집어지고 민감한 피부라면 더욱이 피부과에서 민감성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피부과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확실히 확률적으로 부작용이 낮더라고요. 장벽이 약하고 예민한 피부일수록 제품을 다 써보는 거는 장벽 손상을 더 심해지게 할 수 있어 나에게 맞는 성분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부작용이 가장 낮은 피부과용 제품 추천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1대1 채팅방에 오셔서 피부 고민을 남겨주세요. 피부과 원장님 모두가 일관적으로 처방하시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두 가지 최소한의 기초 케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현재 쓰고 있는 기초 제품과 클렌저를 모두 점검하는 것인데요. 자극이 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과감히 빼셔야 해요. 그리고 제품 중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다 하실 땐 그냥 전부 끊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꼭 남겨야 할 두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약산성 클렌저, 두 번째는 피부에 맞는 보습제. 이 두 가지만 사용하면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장벽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장벽이 약한 상태에서는 약산성 클렌저로 클렌징을 저자극으로 끝내주시는 게 좋고, 다음은 수분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토너 역시 끊어야 한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건조하니까 클렌징하고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에 토너를 열심히 바르시는데요. 토너는 대부분 95% 이상이 정제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피부에 머무르지 않고 증발하면서 오히려 피부 속 수분까지 뺏어갈 수 있다고 해요. 토너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노폐물 각질 제거, 두 번째는 피부 약산성 유지 기능인데요. 요즘은 대부분이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토너로 피부 pH 관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또 닦아내는 식의 닥토는 미세하게 마찰을 반복적으로 피부에 주어서 장벽이 가랑비 젖듯 손상도가 쌓일 수가 있어 피지나 노폐물이 많은 지성 피부는 어쩌다 한번 닥토를 해도 괜찮지만 매일 꼼꼼히 하는 건 큰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나 민감성 피부나 건성 피부는 피부 장벽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닦아내는 토너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나타나는 피부 질환 중 대표적인 예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처럼 선천적으로 피부 장벽이 약한 경우가 있고요. 안면 홍조, 주사 피부염처럼 혈관 염증 반응이 있지만 이 경우도 근본적으로 장벽이 깨져 있다고 해요. 또한 기미 피부도 색소가 문제이지만 대부분 피부 장벽이 튼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렇듯이 피부 장벽이 약해서 무너지면 구체적인 피부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럼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의 피부 장벽을 자세히 보면 벽돌과 시멘트로 이루어진 담벼락과 같은 구조를 하고 있어요. 벽돌, 각질세포, 시멘트, 피부 지질 구성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이러한 지질 성분이 자체적으로 생성이 안 되고 이 지질 성분이 부족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피부 속 수분이 증발해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피부 환경으로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내 피부에 맞는 적절한 보습 관리가 중요해요. 다만 보습제 선택에 있어 피부 타입이 다르고 너무 다양해서 타입별로 안 맞고 트러블 나는 경우가 많아서 잘 선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관리하면서 보니까 환자분마다 피부 증상과 타입별로 대체적으로 부작용 없이 잘 맞는 보습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관리하면서 환자분들이 부작용 없이 만족하셨던 대표적인 제품을 타입별로 간단히 추천드려 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건성 피부는 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성분의 크림이 잘 맞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피부에 기름이 없고 얇고 늘어지고 수시로 건조함을 느끼기 때문에 피부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지방산이 함유된 제품이라 잘 맞으시더라고요. 이러한 성분으로 유명한 제품이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과 제로이드 MD 제품이 보습력이 좋고 세라마이드와 같은 피부 지질 성분이 들어있어서인지 일반
일반적으로 건조한 피부 타입에 만족하셨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천드릴 제품은 판테놀 마데카소사이드 기반의 라로슈포제 B5 플러스 밤 제품도 건성 피부의 장벽 회복에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서 건성 타입이라면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피부과용 장벽 크림일지라도 이런 피부에겐 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 사용 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감성 지성 피부, 민감성 수부지 피부일 경우 열감, 화끈거림, 속당김의 주된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욱이 무거운 크림을 쓰시면 안 되세요. 그보다 가벼운 수분 제형이 더 잘 맞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민감성인 분들이 대부분 열감이 있는데 기름이 많고 무거운 오일감의 보습 크림을 쓰게 되면 피지가 더 과다해지고 과다해지면 유수분의 균형이 다시 깨져서 트러블이 또 나게 되거든요. 또 오일막이 씌워지다 보니 열이 방출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장벽 회복이 되려다가 트러블이 나서 다시 민감해지는 악순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열감을 동반하는 과민감성 피부일 경우는 피부에 나타나는 상황에 따라 조금 까다롭게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피부과 원장님 역시 민감 지성 타입에는 기름기 많고 무거운 크림류보다는 묽은 제형을 얇게 두세 겹 바르라고 하셨는데요. 관리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말 중에 민감성 지성 피부인 분들이 에스트라 크림 안 맞는다는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피부과 근무하면서 환자분들을 하루 10분 정도 관리해온 기준으로 추천드렸던 제품 중에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으로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로이드 수딩 크림과 두 번째는 바이오더마 레스토 크림인데요. 이 2가지 제형은 특히 아토피, 민감성 피부, 지루성 피부염, 주사염과 같은 피부 증상의 열감 진정과 자극 완화가 잘 되면서 끈적이거나 무겁지가 않아 민감성 타입 환자분들이 자극 없이 열감 진정이 잘 된다고 선호하셨어요. 특히 제로이드 수딩 크림은 기본적으로 세콜지 중에 세라마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반면에 무겁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해요. 세라마이드가 포함된 무겁지 않은 제품을 찾는다면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기름기가 많은 지성이고 모낭염이나 여드름과 같이 트러블이 나고 가려움이 있는 분들은 라로슈포제 멀티 리페어 크림을 추천드려요. 히아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 좀 더 수분감을 주니까 모낭염 증상 중 가려움에 도움된다고 하고 기름은 많고 수분이 적은 지성 피부에게 수분감을 더 보충해줘서인지 유수분 밸런스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이러한 피부 타입과 비슷한 유형이라면 라로슈포제 멀티 리페어 크림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감 지성에 여드름이 동반되고 열감이 있다면 세콜지 성분의 재생크림은 열 방출에 도움을 주지는 않다 보니 진정이 더디고 트러블이 다시 나는 사례가 많았거든요. 이러한 민감한 증상이 있다면 판테놀이나 병풀, 마데카소사이드가 함유되어 있으면서 답답하지 않은 제형을 써주시면서 약해진 장벽을 먼저 회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보습제를 바르고 나면 6시간 정도 효과를 지속한다고 해요. 피부 자극도나 손상도가 심할 경우엔 외출 시 소지하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덧발라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또 세콜지 성분이나 재생크림을 모두 다 써봐도 계속 진정이 안 되고 열감이 동반되고 트러블이 난다면 일반적인 장벽 손상보다는 모낭충이나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 경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료하셔야 하니까 병원 진료를 보시고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너진 장벽으로 뭘 발라도 따갑다는 분들을 위해 피부과 원장님이 처방하시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2가지 최소한의 기초 케어 방법과 피부 타입별로 어떤 보습제가 잘 맞는지 실제 관리 사례를 통해 추천드려 봤는데요. 기억할 부분은 닦아내는 토너는 특히 장벽이 약한 건성 민감성 피부에는 좋지 않다는 점과 피부 장벽이 건강해야 피부가 좋아지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려면 약산성 클렌저와 보습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보습제 선택도 매우 까다롭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 피부에 나타나는 피부 증상에 따라 잘 선택하셔야 되니까요. 내 피부에 맞고 부작용이 적은 피부과용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피부 상담을 남겨주시면 피부 고민에 맞춰 1:1 피부 맞춤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무너진 피부 장벽에는 무엇을 더 바르는 것보다 무엇을 안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피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